두 번째, 경영 전략의 유형과 수립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영 전략이란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말하겠죠.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 자원을 배분해서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영 전략의 수립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최고 상위에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 비전, 전략, 실천 과제, 실행 계획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미션은 조직의 존재나 목적 그리고 기본 철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미션이라는 것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일로 조직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이유 그리고 존재 근거 또는 사명이나 임무를 말하겠죠. 두 번째 이 비전은요.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목표, 즉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이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담고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비전이 설정되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방향과 자원의 배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직구조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천 과제 및 실행 계획입니다.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정된 각 과제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영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 전략 중에서 경영 계획의 수립은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영의 활동과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경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도를 높이고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조직과 구성원의 집중도와 유연성을 높여주게 되죠. 계획 수립이 잘 되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도가 커지게 됩니다. 계획 수립이 잘 된 조직에서는요,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알고 또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직 구성원의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획은 사람들이 행동할 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결과지향입니다. 계획 수립 시 달성해야 할 성과를 사전에 인지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 극대화입니다. 모든 자원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조정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각 조직들은 각기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이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이때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전체 목표에 근거해서 조정 또는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바로 시간 관리를 돕는다는 것인데요. 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지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 중에 마지막으로 5번째, 통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활동은 애초에 수립된 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계획 수립이 잘 되면 성과의 측정이나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처벌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획 수립이 없는 통제활동은 당초 의도한 방향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세 번째, 경영전략 수립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영전략 수립에서 확실한 목표를 수립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법칙의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스마트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는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그 다음에 realistic, time bound, 각각의 용어에 첨두 문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이 specific은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 정도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치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A는 achievabl이라고 말씀드렸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R은 realistic입니다. 바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라는 것이죠. 현실성 또는 적절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요, time bounded인데 바로 기한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즉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아주 길게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반드시 제한을 해야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 전략의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경영 전략은요, 경영자의 경영 이념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포터는 본원적 경영 전략에서 해당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영 전략으로 원가 우위 전략, 그리고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은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또는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은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연구개발 또는 광고를 통해서 기술, 품질, 서비스,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화 전략은요,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한정된 전략으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집중화 전략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별화 전략에서는 경쟁 조직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한정된 시장을 원가 우위나 차별화 전략을 써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기업과 확연히 구별된 기업을 경영하고자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의 핵심 내용은 이념과 비전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명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은 바로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사회적 사명이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의 각오를 나타낸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와 임직원들의 분명한 각오가 표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애플의 사명 선언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애플은 전 세계의 학생, 교육자, 창조적인 전문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혁신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의 제공을 통해서 최고의 개인적 컴퓨팅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사명을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이고 연계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힘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글의 미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해서 이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미션을 보면 그 기업이 사회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은요, 기업의 원대한 희망과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매진해 나갈 때 기업이 바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 이념입니다. 기업의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원칙을 바로 경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달리 말해서 경영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가치, 그러니까 코어 밸류라고 얘기하죠. 이 핵심 가치는 기업의 의사결정 그리고 경영 원칙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